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모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요즘 주식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도 수익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 또 포모가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모닉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면 또 좋은 신호를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론 공부가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오늘도 힘내보자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또 새로운 패턴을 또 오늘 배울 거예요. 지금 패턴이 몇 개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정말로 수많은 하모닉 패턴 중에는 제가 정말 주요한 패턴들만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또 힘들더라도 오늘도 열심히 제가 하는 말을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 5-5 라는 패턴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O형 패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패턴인지 함께 보실게요. 자, 이게 바로 O형 패턴인데요. 뭐야, 하모닉 패턴이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하모닉 패턴 맞아? 어디가 하모닉 패턴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선 이 모양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요. 저거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보고 이거 사각형인데?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모닉 이론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저것은 혹시? 라고 하실 거예요. 바로 역 AB는 CD 패턴이에요. 역 ABCD가 무엇이었는지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일단 기본 조건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모든 하모닉 패턴은 AB는 CD 패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AB는 CD 패턴이 변형이 존재하고 있죠. 그냥 일반적인 AB는 CD 패턴 이외에도 알트 패턴, 대체 패턴인 알트 AB는 CD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 패턴이 있죠. 역 AB는 CD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하모닉 패턴들이 AB는 CD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패턴이라면 요 O형 패턴은 다소 특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 AB는 CD 패턴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패턴이고요. 요 앞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O형 패턴은 XABCD가 요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이 자료 화면을 보실게요. 바로 이것이 역 AB는 CD 패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 B는 CD 패턴 이렇게 생겼죠. 라이트닝 볼트, 번개라고도 하죠. 번개 모양을 닮았어요. 그렇죠? 이게 A, B는 CD였다고 하면 여기에서 X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형태가 하모닉 패턴이었죠. 여기가 A, B는 CD. 근데 O형 패턴은 다소 특이해요. 일단은 이 패턴이 안 나오고 역 A, B는 CD 패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조건을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특이한데 요거는 보통 단독으로 O형 패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하모닉 패턴, 주요 패턴 중에서는 요게 단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합니다. 그리고 O형 패턴은 A, B, C, 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X는 여기 붙어 있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다르느냐? A, B, C, D. 그렇죠? A, B, C, D와 역 A, B, C, D. 여기에서는 보통 되돌림이 나오니까 보통 하모닉 비율이 0.618 대 1.618. 그러면 작은 수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0.618이라는 작은 수가 먼저 나오는데 이 역 패턴은 뭐죠? 큰 수가 먼저 나옵니다. 1이 넘어가는 큰 수가 먼저 나오고 그거의 하모닉 비율인 작은 수 0. 땡땡땡이 되겠죠. 얘네 비율들이 뒤에 나오는 형태. 그래서 당연히 이런 번개 모양이 아닌 약간 이렇게 사각형 Z자나 S자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이렇게 Z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가 되셨다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O형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O형 패턴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하모닉 이론에 굉장히 많은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문서, 그리고 그의 저서에서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W나 M자형의 하모닉 패턴과는 조금 다른 요런 모양이에요. Z자나 S자를 가진. 그런데 이거는 하모닉 패턴이랑 비슷하잖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샤크 패턴과 앞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세워지는 이 구조까지 하면 W자나 M자형의 하모닉 패턴이 됩니다. O형 패턴이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샤크 패턴이랑 꼭 함께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하모닉 이론 강의를 들었다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샤크 패턴이 뭔지는 샤크, 다들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 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샤크를 그리려니까 지금 모양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샤크, 상어 패턴이라고 하죠. 이 상어 패턴과 이 O형 패턴은 세트처럼 돌아다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귀여운 이 샤크와 O형 패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비율표를 살펴볼게요. 비율표를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그쵸? O형 패턴, 여기 숫자 5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숫자 5. 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바로 여기에서 0.5의 되돌림에 독특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름이 O형이에요. 정말 재미있죠? 여기에서 되돌림을 0.5를 주는 패턴. 그것이 O형 패턴이고, 그래서 이름이 O형 패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홈 레벨을 준다 그러면 얘보다 하나 더 높은 레벨 0.618. 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뭐 0.618까지 괜찮다 이렇게 하면 홈 레벨이 보통 더 뒤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이 패턴은 0.5고 그다음 0.618까지 돼요. 0.618까지 되는 패턴인데 홈 레벨이 더 뒤에는 없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역 A, B는 CD 패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패턴은 주로 샤크 패턴과 연결되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샤크 패턴의 어떤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샤크 패턴이 그러니까 1.618에서 2.24라는 제한된 범위를 가집니다. 여기가 다소 넓지는 않죠. 1.618과 짝꿍인 하모닉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0.618이에요. 그렇죠? 0.5와 짝꿍은 2.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1.618과 2.24라는 제한된 비율 때문에 O형 패턴이 0.5에서 커도 0.618 BC의 다소 타이트한 제한된 범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앞쪽에는 샤크 패턴의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타겟가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타겟가가 가장 초기에 배웠던 가텔리, 벳, 나비, 크랩 이런 패턴들은 AD의 382가 최소 이익 목표가였다라고 하면 샤크와 O형 패턴은 다소 특이해요. O형 패턴도 특이합니다. 타겟 1을 0.886으로 주고
그것도 CD에, 그렇죠? CD에 0.886을 주고 또는 두 번째는 1.13의 범위를 가져요. 그럼 이것이 또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일단 이 이유는 이 샤크 패턴에 또 연결돼서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샤크 패턴의 PRG와 관련이 있는 수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다소 이렇게 최소 이익 목표가라든지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과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익 목표가는 약간 재량적으로 세우는 그런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은 어쨌든 이렇게 좀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O형의 여러 가지 범위들은 샤크 패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크 패턴이 여기가 다소 넓어요. 1.13에서 1.618까지이죠. 그래도 여기에 이 범위는 이 X보다 B가 이렇게 높게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1.13보다 너무 미만인 범위는 또 잘 없습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부분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고, 가끔 1.618 이상 갈 때 O형 패턴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1.618 아니면 정말 조금 차이 나는 거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7 이 정도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들면 확실한 게 좋겠죠. 그래서 애매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들 어떠한 방식으로 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O형 패턴의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형 패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A, B는 CD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A, B는 CD 패턴이냐? 바로 역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O형 패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W나 M자형 그리고 번개 모양을 가진 A, B는 CD 패턴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띈다. 그리고 이 샤크 패턴과 얘가 붙어서 나오는 구조라는 이 특이함이 어떻게 보면 이 타겟 원 목표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0.886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바로 X.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여기가 X점이라면 이 0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기준점을 회하지 않는, 그쵸? 이거를 없애지 않는, 받쳐주는 마지막 피보나치 자리가 바로 0.886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1.13은 뭐죠? 1.13은 스탑 헌팅이죠. 너네 손절 여기 걸어놨지? 근데 나는 너네들을 청산시키고 나만 올라갈 거야.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1.13이라는 피보나치 비율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 샤크의 PRG, 샤크 PRG가 0.886에서 1.13까지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샤크 패턴이, 지금 이 샤크 패턴은 불리시한 샤크 패턴이죠. 샤크 패턴이 나오면 상승을 하는 이런 불리시가 이제 상승 패턴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불리시한 상승 패턴이 지금 이 예시로 제가 샤크 패턴을 가지고 온 건데, 그럼 0.5, 이 0.5라는 이 O형 패턴은 여기에서 PRG를 주고 다시 한번 PRG 리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이 샤크 패턴이 갈 길을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최소 이익 목표가는 이렇고, 샤크가 잠시 PRG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갈 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O형 패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O형 패턴이 나오지 않고 샤크 패턴의 원래의 목표는
두 번째 목표는 0.886이죠. 첫 번째 목표는 뭐였죠? 0.5. 샤크 패턴이 나오고 최소 이익 목표가는 0.5였죠. 그쵸? 그게 바로 이 O형 패턴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PRG일 경우는 이제 0.886. 두 번째 PRG가 아니라 두 번째 이익 목표가. 그건 이제 886짜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O형 패턴이 샤크 패턴에 연결이 되어 나올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시장이 언제나 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죠. 시장은 어떻게 나와도 언제나 너는 옳다. 이런 말들을 우린 합니다. 시장 너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또 얘기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 샤크 패턴이 좀 더 나왔을 때 얘가 메인이라고 봤을 때 잠시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 목표가는 0.886이에요. 그러면 얘가 0.5까지 왔을 때 O형 패턴이 나올지 0.886까지 그냥 갈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구도 그것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신호를 포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O형 패턴의 이 0.5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여기가 좀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하락을 해서 0.5 정도 반등은 중립적으로 봤을 때 줄 수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하락 파동의 반을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보다 더 많이 되돌린다. 그러면 일단 상승하고자 하는 힘이 좀 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을 기준으로. 그래서 반 정도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한번 뭐 당연히 내려올 수도 있지. 그렇죠? 만약에 상승 힘이 부족하면 여기가 보통 이렇게 매물대가 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에 부딪혀서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지지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PRG에다가 매물대가 또 쌓였으니까 여기를 찍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얘네들이 조금 와리가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O형 패턴이 나온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포착하는 거죠. 뭐 지지한다 그래서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뚫릴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하고, 보통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당연히 많겠죠.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거를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 이게 또 하나의 전략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0.886까지 한 번에 간다. O형 패턴을 거치지 않고 샤크 패턴이 바로 올라간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 여기를 이렇게 하다가 딱 뚫겠죠. 여기를 뚫고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여기가 0.618 자리가 돼요. 보통 0.618에서 또 한 번 딱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0.618 가서 당연히 피보나치에 여기에서 되돌림 0.618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여기 매물대 0.5형, O형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0.886까지 한 번에 가는 가장 대표적이고 무난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0.5일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 이렇게 저항을 받고, 그렇죠? 이 밑에 0.382 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무빙이 나오는지 관찰해야 되겠죠. 이게 확률적인 문제이지 언제나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시장에서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절대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렇다.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역 A, B는 CD 패턴을 요구하고 이 C포인트가 1.618 이상 되는 거죠. 여기 이 구성하는 요 요소가요. 그렇습니다. 그 요소가 이제 1.618 이상 되는 건데, 그거는 앞에 샤크 패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샤크 패턴 때문에. 샤크 패턴에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보다 얘는 0.5 되돌림을 갖는 게 일반적이고, 1.618과 하모닉 비율을 가지고 있는 0.618까지도 보통 일반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O형 패턴에서. 굉장히 무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BC 프로젝션의 0.5 되돌림, 0.618보다는 0.618까지 보통 된다고 하고 그 이상 커지면 이거는 O형 패턴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홈 레벨을 너무 크게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XA 값이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크 패턴이랑 비슷해져야 그나마 W자나 M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위에 O형이 얹어지는 형태로 다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A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특이한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샤크 패턴과 종종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O형 패턴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샤크 패턴과 O형 패턴을 또 이제 작도를 해볼 텐데요. 작도에 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먼저 샤크 패턴을 이 차트 위에다가 그리겠죠. X, A, B, C, 툴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O형 패턴을 그려야 합니다. O형 패턴을 이제 그릴 텐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O형 패턴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여기서 작도를 하실 때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C, D를 대고 되돌림 툴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0.5와 618이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 값도 이렇게 잡고 그려볼 수가 있어요. 함께 우리 작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작도를 하는 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는 이제 트레이딩 뷰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X, A, B, C, D 패턴을 이용해서 샤크 패턴을 그리고 O형 패턴까지 그리게 됩니다. 자, 툴을 먼저 켜시고요. X점을 먼저 잡고 샤크 패턴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BC가 1.618이 1.618보다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샤크 패턴을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샤크 패턴을 이렇게 그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크 패턴과 연결해서 O형 패턴이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에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 A, B, C, D 패턴으로 우리가 O형 패턴을 그릴 거예요.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O형 패턴 툴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X, A, B, C, D 툴로 이 샤크의 머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툴로 D점을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O형까지 맞춰서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딱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그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0.5 패턴을 여기 이렇게 피보나치 툴을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이렇게 찍으면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구간이 되돌림 구간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크게 그려지기는 했는데요. 모양을 예쁘게 잡느라고 O형 패턴이니까 얘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0.618까지도 허용이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차트의 흐름 위에서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 있어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크 패턴과 O형 패턴을 할 때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실전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쓰임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뭐죠? 샤크 패턴과 박쥐 패턴이에요. 박쥐 패턴인데 얘는 이제 알트벳 패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박쥐 패턴 계열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알트벳이든 박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알트벳을 가지고 왔느냐, 박쥐 패턴 계열을 비교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눈치채셨나요? 어떤 점이 좀 비슷해 보이나요? 이 샤크 패턴과 이 지금 알티벳 패턴은 딱 보면 어떤 게 비슷하죠? 바로 이 PRG 부분찍이 비슷한 거죠. 이 우리가 보통 D점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0.886에서 1.13 동일하죠. 0.886에서 1.13 쟤도 0.886에서 1.13 얘도 0.886에서 1.13이에요. 동일한 PRG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또 딱 쳐다봅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라고 했을 때 A와 C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A와 C가 이렇게 다릅니다. 샤크는 A보다 C가 더 내려온 형태. 그렇죠? 그리고 벳 패턴은 A보다 C가 더 올라가 있는 형태. 요것만 다르죠? 모양이. 언뜻 봤을 때는 다 비슷해요. 그렇죠? B포인트도 알티벳 패턴이 0.382로 다소 짧긴 하지만 어쨌든 샤크 패턴도 0.382가 되고 그렇죠? BC도 물론 차이가 당연히 조금은 있죠. 그게 이제 A와 C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언뜻 모양을 봤을 때는 나머지는 비슷한데 A와 C만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자리에 나올 수도 있구나. 똑같이 나올 수도 있구나. 왜? 차트의 흐름이라는 것은 일자가 아니거든요. 차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위아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에서 동시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O형 패턴에 있을 때 얘 같은 경우가 최소 이익 목표가가 0.5 되돌림을 주잖아요. 그렇죠? 얘는 0.382가 최소 이익 목표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부분이 내가 샤크로 판별을 했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0.886까지도 갈 수 있어요. 샤크가 한 번에 타겟 2까지 가면.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 0.886이 아니면 0.5야 라는 또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또 이런 여기 배 패턴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 382와 618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어떻게든 다 갈 수가 있죠. 샤크 패턴이 나오고 배 패턴이 안 나왔는데도 뭐 382까지 가고 다시 리테스트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럴 때는 상승의 힘이 약하구나. 시장에선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기본 매뉴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에서 이 패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샤크 패턴과 배 패턴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차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떠오르시나요?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폭이 좁다. 폭이 좁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U자형 패턴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패턴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죠.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V자 반등, 두 번째 U자 반등, 세 번째 헤드앤숄더 반등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V자와 U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뭐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V자 반등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U자 반등 이제 매집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도 크게 보면 U자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또 패턴의 이름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떤 이름이죠? 보통 컵앤핸들
들어보셨나요? 컵이 이렇게 있죠. 컵이. 이게 컵, 밥그릇 할 때, 밥그릇 할 때 그 컵이에요. 거기에다가 핸들, 이렇게 찻잔 모양이. 이런 걸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사용된 게 바로 뭐죠? 여기가 이제 U자형이 되는 거죠. U자형. 여기에서는 뭔가 차트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런 거 이제 컵앤핸들이라 그러고, 여기가 핸들은 뭐죠? 얘가 고점을 바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보통 돌파 못해요. 왜? 여기가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저항이 있으니까. 매물대가 있어서 한 번에 돌파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뭔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컵앤핸들이라고 볼 수 있고, 비슷한 패턴은 또 이런 게 있죠. 아담 앤 이브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 아시죠?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아담과 이브.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아담과 이브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아담과 이브 패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럴 때도 나오는 게 바로 여기가 U자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U자형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 U자형을 뒤집어 놓은 걸 가지고 왔어요. U자형 뒤집어 놓은 걸. 여기에서도 샤크 패턴이 생길 수 있고 동시에 별 패턴도 나올 수 있다. 제가 표시한 이건 뭐죠? 제가 표시한 이것은 바로 여기가 매물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왼쪽 노란색이 여기가 매물대 자리예요. 보통 여기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U자형을 돌렸을 때 여기에서 보통 다 또 부딪히게 되죠. 여기에서. 왜 부딪히죠? 이쪽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일단 뭔가 어떻게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움직이는 흐름은 뭐죠?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여기가 좀 주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물대가 많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어떤 팽팽한 또 기싸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는 것이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에 또 뚫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여러 번 시도를 해야 이 부분들은 정리가 해결이 되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부딪힐 텐데 부딪히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네, 부딪힐 텐데 여기에서 그냥 1이라는 이 자리에서 부딪히면 얼마나 심플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 또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그냥 일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별론데? 우리 왜 물건 사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일하는 날. 만약에 오늘이 세일이에요. 세일이 뭐 3일 내내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난 첫날에 갈 거야. 오픈하자마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는 거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차트로 보면 0.886짜리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그렇죠? 그런데 1.13이라는 건 뭐죠? 스탑 헌팅이죠. 1.13은. 나는 너네들 안 데려가고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런 거죠. 1.13 스탑 헌팅 자리예요. 여기에 너네가 손절가 걸어놓고 나 다 알고 있어. 난 머리를 쓸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차트를 할 때 거래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시스템과 어떤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보통 매수만 해요. 매수만. 한쪽 방향으로 단방향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매수만.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든지 그런 시장은 또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어요. 옵션 시장, 그리고 포렉스 시장, 원자재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파생 상품을 다루는 그런 시장들은 보통 양방향 베팅을 하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방향 베팅하는 그런 것을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뭔가 차익을 노린다면 그만큼 더 타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이론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서도 타점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는 피보나치 비율을 바탕으로 좀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하모닉 이론이 굉장히 고급된 전략, 고급화된 전략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만약에 양방향 베팅을 한다,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들 매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장이 막 시장이 좋아, 시장이 막 좋으면 너무 기뻐요, 그렇죠? 너도 수익이야? 나도 수익이야. 우리 함께 으쌰으쌰해서 정말 큰 수익 내자. 좋아,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힘내자,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매수만 하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원자재, 그다음에 선물 시장 이런 데는 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이게 약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가격이 오르면 우린 다 좋아 이런 장이었으면, 이런 양방향을 베팅하는 시장에서는 누구는 기쁘면 누구는 슬픈 거예요. 마치 수능 대학을 보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장이 누구는 기쁘지만 누구는 슬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언제나 싸워야 되고 남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되고 얘를 손실을 보게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방향 베팅이 좀 더 어렵고 이런 스탑 헌팅이 생기는 거죠. 아니 다 같이 수익 보면 좋고 다 같이 데려가면 좋잖아. 근데 왜 굳이 나를 스탑 로스를 왜 내 걸 건드리고 너만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품의 어떤 성격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탑 헌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0.886과 1.13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물론 1만 생기는 게 아니고 0.886과 1.13이 대표적이라는 거지 이것도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돌아서 왔는데요. 여기에서 그래서 샤커 배 패턴이 어디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샤크 패턴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배 패턴은 어디 나오냐고요? 이제 다들 아셨죠? 배 패턴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PRG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A보다 C가 높다 그러면 샤크 패턴이 될 수 있고, A보다 C가 낮은 걸 잡고 작도를 하겠다 그러면 배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0.886과 1.13이라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자리들은 서로 하모닉 피보나치 비율에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 그런 서로의 숫자들이죠. 0.886과 1.13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 하모닉 피보나치 비율이다. 그래서 샤크 패턴, 오형 패턴, 그리고 배 패턴까지 이렇게 할 때는 이 비율 0.886과 1.13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의미 있는 하모닉 반비례 관계 비율에 있는 숫자라는 거, 그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1.13, 우리가 지금 샤크 패턴에 오면서 1.13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1.13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익스텐션. 1.13은 더 failed wave라 그랬어요. failed wave. 이게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쪽에서도 또 개념이겠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왜 나를 청산시키고 너만 가 할 때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숫자가 1.13이죠. 그래서 failed wave인 거예요. 뭐 이게 아래로 갈 줄 알았으면 쭉 갔는데 스탑 헌팅 딱 시키고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failed wave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1.13 익스텐션이라 그래요. 익스텐션. 제가 이것은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 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동에서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둘 다 확장이에요. 익스텐션, 익스펜션 둘 다 확장으로 쓰입니다. 뭐 확장과 연장 이렇게 비교해서 그 외우기도 하는데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한국말로 하면 확장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확장. 그런데 익스텐션과 익스펜션은 영어에서도 완전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똑같이 확장이고 둘 다 확장된다는 개념은 있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다들 아시나요? 그렇죠? 익스텐션은 보통 이렇게 연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듯 쭉 길어지는 걸 얘기해요. 치즈가 늘어나듯 고무가 늘어나듯 길이에 관계되는 개념이에요. 익스텐션은 이 길이랑 관련이 되는 개념이라면 익스펜션은 뭘까요? 익스펜션. 얘도 똑같이 한국말로 쳐보면 둘 다 확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익스펜션은 뭐냐면 익스펜션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익스펜션, 팽창. 펜션, 팽창. 그래서 이 피읍자가 들어간다. 한국말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익스펜션은 팽창을 뜻해요. 팽창. 똑같이 확장의 개념인데 팽창은 우리가 어떨 때 쓰죠? 부피가 커질 때, 부피가 늘어날 때 팽창이라는 개념을 쓰죠. 얘는 길이가 길어질 때 익스텐션이라고 그러고요. 익스펜션, 얘는 부피가 팽창되는 것, 부피가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확장의 개념이지만 그리고 둘 다 확장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굳이 다르다고 하면 얘는 길이가 길어지는 것, 얘는 부피가 팽창하는 것의 개념으로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익스텐션을 연장이라고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 개념까지 오늘 꼭 머리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저와 함께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샤크 패턴과 배 패턴을 크게 그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 보세요. 여기가 A와 C의 제가 개념이라고 또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이런 모서리들. 그러면 크게 샤크 패턴, 크게 배 패턴 요 사이에서 뭔가 되돌림의 어떤 개념을 잡을 때 O형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봤을 때 요 작은 부분들 삼각형으로 된 작은 부분들 또한 조그만하게 다시 샤크와 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 크게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작은 패턴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또 어떤 유의미한 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샤크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또 찾을 수 있고요. 그때 만약에 1.1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만약에 1.1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여기를 기점으로 1이 아닌 886자리에서 딱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딱 쳐다봤더니 배 패턴이 있다 라고 하면 0.886의 의미는 고점을 다시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벽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886이 나왔다. 그러면 배 패턴인가? 그럼 여기는 조그만 배 패턴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크게 샤크와 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뒷받침해주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하모닉 패턴들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의미 있고요. 어떤 큰 추세에서 작은 하모닉 패턴이 어떤 큰 추세를 결정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어떻게 보면 U자형에 해당되는 이런 차트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여기 왼쪽에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 여길 기점으로 이 매물대에서 우측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무슨 패턴이죠? 샤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배 패턴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조금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세트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어떤 작은 패턴이 뭔가 실마리를 또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패턴의 조그만한 부분을 잘 보면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주는 패턴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게 날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만한 봉으로 바꾸어서 그려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패턴을 이런 식으로 샤크 패턴을 그려서 뭔가 다시 의미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작은 패턴으로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나 O형 패턴이 따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나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다시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샤크 패턴과 잘 이어져서 나오는 O형 패턴까지 함께 배웠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다음 시간 하모닉 이론 또 꼭 시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패턴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